레고라인을 시작으로 인적 개편이 진행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해외 연수 도중 음주와 흡연으로 물의를 빚은 박지원 도의원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소속 정당의 징계 의결에 따라 사과만 하고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전임 시장 당시 불거졌던 청주시의 불통 논란이 민선 8기에 또 불거졌습니다. 야당의 불통 지적에 날선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이달 말 예정됐던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 결정이 한 달 미뤄졌습니다. 청주 도심 통과에 부정적 우려가 나오자 충청북도가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들이 다니던 회사의 특허 기술을 빼돌려 새 기업을 차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표 몰래 대리부터 임원까지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해외 연수 중 추태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박지원 충북도의원이 공식 석상에 나서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습니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이 요구한 공개 사과만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는 응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박지원 충북도 의원이 결국 도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럽 해외 연수 중 물의를 빚은 점을 사과하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직도 내려놨습니다. 박 의원이 공식 석상에 나서 직접 사과한 것은 지난달 27일 추태 논란이 처음으로 보도된 뒤 한 달 만에 처음입니다. 사력 입지 못한 언행으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박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도민들에게 사과한 것은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당원권 정지 1년과 함께 공개 사과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1분 50초 분량의 사과문을 읽어내려간 박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최근까지 맥주 한 캔 마셔 추태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해왔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과하는지 여전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내에서는 맥주 한 캔 드시고 주무셨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부분을 사과하신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저의 사력 입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럼 왜 거짓말로 좀 그동안 일관했다는 비판도 나왔는데 박 의원은 출석 정지 30일 동안 의정비를 그대로 받아 유급 휴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정비를 잦은 반납할 뜻이 있는지 물었더니 역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은 기자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지 본인 말씀만 하고 하는 자리가 아니세요. 의원님, 얘기 안 하시고 그냥 가실 거예요? 박 의원이 공개 사과를 했지만 30일 출석 정지로는 부족하다는 게 유권자들의 눈높이입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그렇게 해서도 부끄러운 것인데, 그지? 의원 자체가 그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자격이 없는 게, 그지? 왜 잘못했다고 생각하나요? 그게 실질적으로 날짜는 30일이라고 하면서 의회 더하기 빠진 것은 4일밖에 안 되는 건 거의 꽁수지 그래. 충청북도 의회는 출석 정지 기간에 회기가 아닌 기간까지 포함한 이번 징계에 대해 이른바 셀프 규칙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다음 달 규칙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청 본관 철거 등의 문제로 청주시에 날을 세웠던 야당이 시장의 불통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현안마다 맞서면서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올해 첫 시정 질문. 청주시가 추진하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변경안을 두고 청주시의 소통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10년 넘게 지속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변경하면서 여론 수렴도 없이 행정 예고를 진행했다고 추궁했습니다. 2달 만에 이루어지는 제도의 변경, 충분한 수기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까? 졸속 행정, 졸속 추진으로 오인될 소지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범석 시장은 행정 예고도 시민 의견 수렴 절차라며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의견 수렴은 여러 과정과 절차가 있는데 이제 행정 예고라는 것이 사실 의견 수렴을 위한 중요한 절차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철거 작업이 시작된 청주시청 본관 건물의 보존 방안을 놓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예산 수립 단계부터 본관을 철거하는 과정까지도 불통행정이라는 지적에 이 시장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청주시 추진 계획은 어떻든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견해가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결론에 따르는 것이 현명하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의 주요 혈안이었던 시청 본관 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시의회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면서 청주시가 소통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이달 말로 예정됐던 이른바 충청권 광역철도의 노선 결정이 4월로 연기됐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가 또 한 번 연장된 건데 다만 장관이 공언한 상반기 예타 신청에는 차질이 없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기한 연장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5달 미룬 데 이어 또다시 6월 말까지 석 달 더 연장한 겁니다. 충청권 광역철도가 포함된 전국 5개 광역철도 사업 가운데 2개는 이미 지난달 끝나 다음 단계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 국토부는 충청권의 경우 청주와 세종으로 가는 노선 후보 가운데 최저간을 찾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조사 기한은 연장됐지만 현재 마무리 단계이며 5월 기재부 예타 신청 기간 전까지 끝내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반기 예타 신청이라는 당초 계획엔 변화가 없다는 건데 설명대로라면 노선은 다음 달에 결정됩니다.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저간을 마련하는 검토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예타 신청 전까지 계속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당초대로 상반기 중에 예타 신청을 하려고. 충청북도도 도내 노선 문제로 조사가 연장된 건 아니라며 연장에 따른 청주 도심 통과에 대한 부정적 전망에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국토교통부가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역사 개수 축소를 제한하는 등 청주 도심 노선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8개역을 가진 청주 도심 노선은 충북선 활용에 비해 사업비가 2배 정도 더 드는데 역사 하나에 지하는 약 1,000억 원, 지상은 300억 원가량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의 가치도 없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역의 개수를 굳이 우리랑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국토부가 구체적으로 역의 개수 같은 것도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충북의 입장을 그래도 굉장히 귀담아 듣고 있다. 정치권에선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조사 연장은 다른 지역 때문이며 청주 도심 노선은 이미 확정적이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은 국토부가 도심 통과와 관련한 역사 개수 등 최저간을 찾았다며 다른 정치적 판단만 아니면 잘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도심 통과는 잘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국토 관계자의 이름을 빌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조사 연장으로 또 한 번 미뤄진 청주 지하철 시대의 운명은 한 달 뒤 결판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북에서 처음으로 보은에서 주민조례 발안이 성사됐습니다. 보은군의회는 주민 580명 이상이 서명해 청구한 축사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이 자격 기준을 충족해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안건은 30일 안에 의장 명의로 발의돼 심사와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방도 이상의 도로와 30m 이상 거리를 둬야 하는 현행 축사 입제 제한을 15m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2구 참사 유족들이 청주에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제부터 12구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는 유가족협의회는 오늘 충북대학교 성안길 등 청주시내 일원에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5일까지 열흘 동안 전국 13개 도시를 순회할 예정입니다. 관련 청원은 지난 24일 시작돼 2만 7천여 명이 동의했고
30일 안에 5만 명 동의를 얻으면 국회 논의에 붙여집니다. 충북의 한 기업에서 일하던 임직원들이 회사 특허 기술을 빼돌려 새로 회사를 차렸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새로 차린 업체가 직원 수십 명을 둔 기업으로 승승장구하는 사이 이 피해 업체는 폐업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충북의 한 산업용 송풍기 제조기업. 경찰이 사무실 책상 서랍을 뒤져가며 각종 저장 장치들을 찾아냅니다. 컴퓨터 본체를 뜯어내고 다른 컴퓨터에서는 저장된 파일을 모조리 확인합니다.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벌인 압수수색에서 다른 기업이 특허를 보유한 설계 도면과 부품 리스트 등이 줄줄이 발견됐습니다. 데이터 저장하는 디스크는 따로 1.8TB짜리 쓰시는 것 같은데 일단 C드라이브부터 좀 순차적으로 볼게요. 송풍기 제조 특허 기술을 보유한 한 업체의 임직원들이 지난 2016년 새로 차린 기업입니다. 3년 가까이 설계 도면과 부품 리스트 등 내부 기밀 자료들을 빼돌려 거의 똑같은 회사를 만든 혐의를 받습니다. 대표가 재판을 위해 미국에 억류돼 있던 사이 대리부터 임원에 이르는 임직원 일동이 범행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공개가 되지 않는 자료들이거든요. 피해 업체의 대표가 좀 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다가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 차린 기업이 직원 수십 명을 둔 기업으로 성장한 사이 피해 업체는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 부지도 경매 매물로 나왔습니다. 문 닫고 있던 거는 2년 안 되는 것도 같고 경매는 나왔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다 알고 있던데. 경찰은 기술을 유출해 업체를 차린 전 임원 등 6명과 해당 업체 법인을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직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주의 한 주택에서 남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오늘 오후 4시 14분쯤 충주시 목벌동의 한 주택에서 남녀 2명이 외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현재 감식을 벌여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며칠째 차에 시동이 걸려 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 등을 토대로 이들의 관계와 숨진 시점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1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적대를 비롯한 장비 14대와 인력 97명을 투입해 발생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림당국은 도로 옆 경사면에서 시작된 불이 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승강기 부품 제조기업과 연이은 투자협약 체결로 승강기 클러스터 기반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주시와 충청북도는 엘리베이터 컨트롤 패널 등을 만드는 우진전장, 엘리베이터 전기장치 등을 생산하는 ETS와 각각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업체는 동충주 산업단지에 증설 또는 신규 이전할 예정으로 150억 상당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이 대형 물류창고의 입지를 제한하는 행정예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진천군은 최근 무분별하게 입점한 대형 물류창고들이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대형 물류창고의 입지를 제한하는 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지침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안은 3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물류창고는 10호 이상 주택지나 학교 등과 20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달 초 음성군도 비슷한 내용의 물류창고 입지 제한 수립 기준을 제정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